제103주년 3.1절을 맞아 미국과 뉴저지 한인회가 기념 행사를 개최해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의 감염 예방 효과가 5세에서 11세 사이 어린이들에게서 일정 기간 후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노숙자에게 폭행을 당해 코마 상태에 빠진 아시안 여성이 결국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브롱스 지하철역에서 40대 여성이 인분 공격을 받는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람하는 뉴욕시 전철 내 노숙자 범죄를 단속하는 뉴욕시 정부의 프로젝트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뉴저지에서 중징계를 받거나 해고당한 경찰이 수백여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올해로 3.1절이 103주년을 맞았습니다. 뉴욕 뉴저지 한인단체들은 선열들의 숭고한 나라 사랑 정신을 되새기고 이를 기념하는 가지각색의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현장에 김은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올해 뉴저지 한인회의 제103주년 3.1절 행사는 뉴저지 한인회관에서 시작됐습니다. 박진홍 수석부회장의 사회로 국민의례, 애국가 세창, 순국 선열에 대한 묵념 후 이창원 뉴저지 한인회장의 인사말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목숨을 걸고 독립 만세를 외치고 눈앞에서 부모를 잃고 대여가지의 부모를 버텨가며 지켜진 민족의 후손입니다. 그런 우리 손주들과 미국으로 이민 오신 부모님 세대들의 덕으로 지금 우리와 같은 후세들이 편안하게 살게 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한인회장으로서 한인 2세, 3세들에게 조국 한국, 한인사회, 한국으로서의 정체성, 참여와 협력 정신을 가르쳐 준다는 이번 행사에는 정병화 뉴욕 총영사를 비롯해 고든 존슨 뉴저지주 상원의원, 엘렌 박과 샤마 헤이더 뉴저지주 하원의원 등을 포함해 한인 단체장 등 약 40여 명이 자리했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도 축사를 통해 3.1절은 자유를 위해 싸운 한인들의 단결의 상징으로 이 같은 한인사회의 위대한 단합심은 뉴저지주의 문화 및 경제 구조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주정부는 계속해서 이창원 한인회장이 새롭게 이끄는 뉴저지 한인회와 한인 커뮤니티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해왔습니다. 독립선언서 전문은 백광수 뉴저지 한인회 이사장이 낭독했고 장철우 목사의 선창에 맞춰 만세 삼창을 외쳤습니다. 이후 관계자들은 뉴저지 한인 최대 밀집 지역인 팰리세이즈 팍 거리로 나와 타운홀에서 폐팍 도서관까지 화려한 가도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만세 구호를 외치며 거리 주민들에게 태극기를 나눠주는 것이 마치 103년 전 탑골 공원에서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킨 순국 선열들의 3.1 운동을 재현해내는 듯 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의 이번 가도 행진은 그 어느 때보다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우리 민족의 정신을 고취시켰고 시간이 흐르고 사는 곳이 달라져도 우리의 역사는 가슴에 새겨진다는 뭉클함을 그대로 전달해 주었습니다. 한편 뉴욕 한인회도 오늘 오전 11시 맨해튼 뉴욕 한인회관에서 주 뉴욕 총영사관, 대한민국 광복회 뉴욕지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의 공동 주최하에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찰스윤 뉴욕 한인회장은 이번 행사가 선조들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기리고 후세들에겐 역사의식 함양의 장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는 약 50여 명의 주류 인사들과 한인 단체장들이 모여 3.1절을 기렸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국에서 유일하게 5세에서 11세 어린이들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이 이루어진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이 이들 연령대에서의 감염 예방 효과가 크게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상희 기자가 전합니다. 뉴욕주 보건국 등 연구진이 분석한 결과 5세에서 11세 연령대에서 파이저 백신 1, 2차 접종을 완료한 후 약 한 달 만에 감염 예방 효과가 현격히 떨어졌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연구진들은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올해 1월 31일 사이에 파이저 백신 1, 2차 접종을 완료한 12세에서 17세 어린이 85만 2,384명, 5세에서 11세 어린이 36만 5,502명의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감염 예방 효과는 12세에서 17세의 경우 66%에서 51%로 낮아졌지만 5세에서 11세는 68%에서 12%로 급감했습니다. 특히 이들 두 연령대의 경계선에 있는 11세와 12세를 비교하면 차이가 뚜렷했습니다. 1월 마지막 주 백신의 감염 예방 효과가 12세에서는 67%였지만 11세에서는 11%에 불과했습니다. 다만 중증 예방에는 여전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예방 효과는 12세에서 17세는 85%에서 73%로 5세에서 11세는 100%에서 48%로 각각 떨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린이에게 접종되는 투약분이 청소년과 성인의 3분의 1에 불과한 점이 백신 약효 저하를 야기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파이저는 5세에서 11세 어린이에게 성인 투약량의 3분의 1인 10마이크로그램을 접종하도록 해 보건당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뉴욕타임즈는 그러나 면역 반응 강화를 위해 투약량을 늘리는 것은 과도한 고열을 유발하거나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해법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라 해도 중증 예방에는 효과가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지난해 연말 퀸즈 코로나에서 홈레스에게 폭행을 당해 사경을 헤매던 아시아 노인이 결국 숨졌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CBS 뉴스에 따르면 퀸즈 코로나에 거주하던 62세 중국계 퀴잉마 할머니는 지난해 추수감사절 직후 집 앞에서 빗자루로 길거리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33세 홈리스 엘리사울 페레즈와 언쟁을 벌이다가 페레즈가 돌로 할머니를 가격했고 할머니는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가족들에 따르면 할머니는 병원에서 줄곧 치료를 받아왔고 지난 2월 초 코마에서 깨어났지만 결국 뇌손상에 따른 합병증으로 지난주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체포된 페레즈에 대해 폭행 혐의를 적용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브롱스 전철역에서 40대 여성이 인분 공격을 받는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ABC 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오후 5시 15분쯤 브롱스 이스트 241 스트리트 전철역 플랫폼에서 40대 여성 승객이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한 남성이 다가와 아무 이유 없이 피해 여성의 얼굴과 머리에 가지고 있던 봉지 속에 인분을 뿌리고 뭉갠 후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용의자로 올해 37세인 프랭크 암로카를 강제 접촉, 위협, 괴롭힘 등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그의 범행 현장은 플랫폼에 있는 감시 카메라에 그대로 녹화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암로카는 과거 44차례나 체포된 전과가 있었고 브롱스에 있는 홈리스 쉘터에 입소했던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여성은 사건 발생 이틀 뒤에도 전철에서 한 남성이 뒤쫓아와 공포를 느꼈었다며 최근 지하철 내 안전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이렇게 끊이지 않는 전철 내 노숙자들의 범죄를 단속하고자 뉴욕시 당국은 안전한 전철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작했지만 넘쳐나는 노숙자들을 단시간에 정리하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은지 기자입니다. 지난 28일 지역 매체 더 시티 등에 따르면 뉴욕시경 정신건강 전문가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팀이 전철 단속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시 당국은 100명의 노숙인과 접촉했다는 내용 외엔 별다른 성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철역을 떠나 쉘터로 이동했거나 병원으로 이동한 노숙자 숫자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노숙자 보호단체 등은 단속반이 전철에서 노숙자를 쫓아내는 데에만 급급하고 후속 대책은 없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베스 아룰스 뉴욕시민자유연맹 변호사는 쫓아낸 노숙자가 갈 곳이 없다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숙자를 위한 연합조사에 따르면 2020년 5월부터 현재까지 커뮤니티 활동가들은 대중교통에서 3,100여 명의 노숙자를 쉘터로 보냈지만 아직 쉘터에 머무르는 노숙자는 250명, 약 8%에 불과했습니다. 노숙자들은 사건 사고와 범죄가 많은 쉘터가 더 위험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원에서 약물 중독이나 정신과 질환 증세가 있는 노숙자 치료를 거부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등은 노숙자 단속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매일 전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지난해 뉴저지에서 400명에 달하는 뉴저지 경찰이 중징계를 받았고 이 중 86명은 해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상희 기자가 전합니다. 뉴저지주 법무장관실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3만 8천 명의 현역 경찰관 중 지난해 400명에 달하는 경찰이 중징계를 받았으며 이 중 86명은 해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고 사유로는 직장 내 음주, 가정폭력, 마약, 경찰 차량 오용, 만성 결근 혐의가 포함됐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필 머피 주지사가 법무장관으로 새로 선임한 매튜 플래킨이 최고 법 집행 책임자로 임명되면서 나온 것입니다. 플래킨은 법무장관으로서 자신의 위치에서 경찰과 지역사회 간의 관계 개선을 주요 업무로 꼽았습니다. 플래킨 법무장관은 이 보고서는 지역 부서와 주 경찰이 법무장관에게 넘긴 데이터에 따라 작성됐으며 보고서가 경찰 행동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공유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매튜 플래킨 법무장관이 뉴저지 모든 경찰 부서에 내린 지침에 따라 뉴저지주는 다른 주와 달리 지각 출근이나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경찰의 위법 행위에 대해 포괄적인 평가를 받게 됩니다. 최근까지 뉴저지주는 징계를 받거나 해고된 경찰들의 신원을 숨겨왔는데 경찰의 투명성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뉴저지가 경찰의 위법 행위를 폭로하는 데 뒤처져 있다고 지적해왔습니다. 한편 뉴저지 미국시민자유연합의 캐런 톰슨 변호사는 이 같은 공개 방침이 경미한 위반으로 기소된 경찰관과 직위를 남용하거나 과도한 힘을 사용하는 경찰들을 혼돈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저지주 공공요금 조정기구인 뉴저지 요금협의부는 주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겨울철 서비스 중단 유예 조치가 오는 3월 15일로 마감된다며 이후에는 일정 액수 이상 체납금이 밀려 있으면 언제든지 전기와 가스 서비스가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뉴저지주는 재정적인 어려움 등으로 겨울 동안 유틸리티 비용을 내지 못하더라도 주인과 세입자의 안전을 위해 전기와 가스 서비스를 일정 기간 중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요금협의부는 서비스 중단을 피하기 위해 앞으로 남은 2주일 동안 주 또는 카운티 정부가 실시하는 유틸리티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하거나 지역 에너지 회사와 개별적으로 접촉해 유틸리티 요금을 단계적으로 갚아나가는 상한 계획 협상을 맺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뉴저지주 대중교통공사인 뉴저지 트랜짓이 5년 연속 요금을 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재 버스, 열차, 경전철 노선을 운영하고 있는 뉴저지 트랜짓은 하루 평균 90만 명의 승객이 이용했지만 코로나19 이후 승객 수가 20에서 50%까지 줄었다 최근에는 80% 정도까지 회복했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은 승객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주정부 지원금 40억 달러, 포트 오토리티 지원금 7억 2,100만 달러, 연방정부의 대중교통회사에 대한 직접 지원금 9억 3,700만 달러 등을 받아 운영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실정입니다. 뉴저지 트랜짓은 주정부 지원금을 바탕으로 현재 포털 놀스브리지 공사, 레리턴 브리지 공사, 월터랜드 차량기지 공사, 뉴악 펜스테이션 공사, 북부 버스 주차장 등 대규모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해외 입국자에 대해 자가격리 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 시행 시기나 대상자, 면제 신청 방법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고 적절한 시기에 이러한 조치를 추진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이어서 최근 개인이 직접 입국 전 방문한 지역과 예방접종력, 음성 확인서,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하는 사전 입국 신고 제도의 시범 사업을 시행 중이라며 해당 제도가 본격 가동되면 개인별 위험도를 기반으로 해외 입국자 관리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오는 5월 1일부터 일회용 비닐봉지는 물론 종이봉투와 음식과 음료를 담는 폴리스틸렌 소재의 용기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해 생고기를 판매하기 위해 담는 일회용 용기, 제조 과정에서부터 식재료를 담은 폴리스티렌 용기,
드라이클리닝 백, 신문 포장용 비닐, 처방 약품 포장 비닐 등은 2022년 5월 이후 2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 요식업소들은 지난해 11월부터 고객이 요청한 경우에만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새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벌금 $1,000, 3차 이상 적발된 경우 매회 $5,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입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